자, 오늘은 6월 4일 일요일입니다. 이번 주에 뭐 이슈랄 게 있나요? FOMC가 6월 13일 열리죠. 그때 이제 아무래도 금리를 좀 동결을 하고 이번 달은 스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. 올릴 수도 있지만 스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고요. 이번 주는 우리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는 6월 8일 목요일, 미장 6월 9일 금요일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은 예상이 된다. 하지만 장세 자체는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6월 그쵸, 저번 주까지 내시장 평균은 한 22.30, 역시나 QQQ가 많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5월 21일 날 영상을 찍고 저번 주에는 뭐 부처님 오신 날이고 뭐 요런저런 이유로 뭐 세미나 참석도 있고 그래서 찍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조금 전체적으로 수익은 평균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빅4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효과라고 보고요. 자, 이번 주에는 저번 올렸지만 이거죠. 아이셔 20 플러스 뭐 TLT 미국의 TLT 투자하는 일본 시장에서 미국 TLT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 한번 매수를 해봤다. 또 최근에 리밸런싱을 진행하면서 DB 하이텍과 SKIT에 투자를 했다 이런 뜻이고요. 시장 자체는 뭐 반도체, 뭐 AI, 엔비디아 이러한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엔비디아 고점 논란이 좀 있죠. 그다음에 FOMC 스킵 이야기가 좀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효과가 좀 나타나다 보니 고금리 효과가 좀 나타나다 보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설 이런 이야기가 시장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. 환율은 조금 하락했죠. 우리나라 환율은 꽤 많이 떨어져서 1300원대 거의 다다랐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. 감기가 참 오래 갑니다.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떨어져 준다면 금값이 조금 더 움직일 확률이 있고 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WTI 뭐 사우디는 계속해서 감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석유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횡보하겠다. 뭐 기껏해야 80에 70 왔다 갔다 하면 횡보하지 않겠나 보고 있죠. 그 다음에 10년 국채금리, 2년 국채금리를 보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금요일날 갑자기 들어 올렸어요.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싶긴 한데 뭐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그랬을까요? 아무튼 간에 하락하고 있는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? 자, 상당히 금리 차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. 0.81 조금 더 생겼죠. 이게 지금 제가 체킹하고 바로는 4월 1일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. 보통 금리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나타나는 게 통상적이겠죠. 1년에서 1년 반 사이가 굉장히 위험지대일 텐데 조만간 1년이 돼요. 7월 7일자로 보면.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요새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여름까지는 괜찮지만 가을 되면 조금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미 기준 금리 차를 좀 보면 지금 한국은 3.5에 멈춰 있고요. 미국은 5.25고 이번에 뭐 동결할 것 같고 7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상승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 아니 한미 기준 금리 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. 1.5 뭐 1.0 이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은 없다. CPI는 13일 날 나옵니다. PMI가
또 예측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. 제조업은 좋지 않다.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이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. 180K 18만 정도를 예측했는데 33만 9천, 이거 너무 크죠. 고용이 너무 잘 된다. 단기 알바를 다들 뛰시는 건지 이렇게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. 이게 서비스업에서 늘어나는 고용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지요.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숫자만 보고. 단기 알바인가요? 실업률은 조금은 증가했습니다. 예측치보다 살짝 0.2% 정도 증가했어요. 실업률이 살짝 늘었다는 거, 뭐 근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늘어나면 그때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금 현물은 달러 가치가 조금씩은 떨어질 테니까 이제 조금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눈치 보기 게임이니까 횡보하겠죠 당분간. 차트를 좀 바꿨습니다. 국내 금 가격을 적다가 뭐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그냥 에이스케일에서 금연물 지수를 보고 왔죠. 이거 일봉입니다. 다음부터 주봉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. 일봉상 50선을 깨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. 조금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. 빅스나 V코스피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까지 내려와 버렸다.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고요. 공포 탐욕 지수는 뭐 탐욕 쪽에 있긴 한데 뭐 이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몇 주째. 자, 6월 1일 금요일 날 다우 나스닥 S&P 500은 꽤 좋은 모습으로 2%, 1%, 1.5% 가까이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요일 날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. DK가 꽤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아, 항생도 꽤 좋았습니다. 자, S&P 500의 주봉을 보면 주봉상 뭐 좋은 위치에 있죠. 거의 52주 뭐 신고가 위치에 있습니다. 나스닥은 거의 신고가죠. 52주 신고가. 이런 위치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. 코스피 주봉을 봐도 코스피도 꽤 좋은 위치에 있죠. 특히 코스피는 뭐 거의 52주 신고가 정도. 코스닥은 조금은 아직 뭐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만 뭐 일단 21선 위에 있고 51선 위에 있고 11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좋은 모습일 수밖에 없죠. 횡보할지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일봉이요. 코스피 일봉 뭐 좋은 위치죠. 언덕 넘어서 지금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때려가며 올라가고 있다. 코스닥 똑같습니다. 지금 탄력은 꽤 좋아 보이는 거죠. 다만 이제 코스닥은 전반적인 흐름이 약간 이제 옆으로를 확률이 좀 있는 거고요. 뭐 이렇습니다. 오랜만에 방송을 했지만 영상을 만들었지만 다음 주도 상황은 좋겠다. 다만 다음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자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